정부가 삼성 SK 긴급 소집한 이유. 환율 1,500원 코앞. 내 월급은?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계획 있으세요? 그런데 환율 좀 보셨나요? 지금 달러당 1,480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말이죠. 에이, 환율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삼성, SK, 현대차 회장단을 긴급 소집했거든요. 정부가 비상카드를 전부 꺼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내 월급, 내 통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12월 18일 원달러 환율이 1,478.3원에 마감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이제 고작 2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900억 달러입니다. 오, 수출 잘하네. 맞습니다. 수출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같은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1,500억 달러예요. 빼기 해볼까요? 900억에서 1,500억을 빼면 마이너스 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서학개미가 투자를 줄였는데도 환율이 오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죠.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엔비디아 사는 그분들. 정부가 계속 해외 투자 좀 그만하세요. 라고 압박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줄었어요. 10월, 11월에는 하루 평균 3조 원씩 해외 주식을 샀는데 12월에는 1,878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60% 감소예요. 그럼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심리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이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너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자기 실현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환율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미리 달러를 사두려고 하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실제로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생각하고 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또 달러를 삽니다. 환율은 또 오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의 한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합니다. 단기 조정은 가능해도 하향 안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 대통령실이 재벌 총수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12월 18일 오후 대통령실 정책실장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 기업 7곳의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됐어요. 회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언제까지 해외 계좌에만 쌓아놓을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 계좌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정부가 기업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애국심 좀 발동해서 달러 좀 국내로 가져오세요. 대략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정부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뭘 했냐면 달러 유출을 막자는 방어 전략만 썼어요. 서학개미 압박하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제한하려 하고. 근데 12월 18일 전략을 180도 바꿨어요. 이제는 달러를 끌어들이자. 4가지 비상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은행 금고 문을 열었어요.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쌓아둔 달러가 엄청 많거든요. 그 규제를 내년 6월까지 풀어줬어요.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풀어. 두 번째, 외국계 은행한테 파워업 아이템을 줬어요. 시티은행, SC제일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한도를 자기 자본의 75%에서 200%로 확 늘려줬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세 번째, 수출 기업한테 유연성을 줬어요. 전에는 수출 기업이 외화를 빌리면 시설 투자에만 써야 했어요. 이제는 월급 주는 데도 쓰고 원자재 사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기업들이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기 쉽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로빈후드 쓰는 사람, 일본에서 노무라 증권 쓰는 사람. 이제 한국 계좌 없이도 바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어요. 그럼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긍정론부터 볼까요? 하나은행 서정훈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1480원을 고점으로 인식하게 만든 시기적절한 정책이다. 실제로 정책 발표 후 환율이 소폭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비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님 말씀.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응급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도 한계를 지적했어요. 이번 대책은 달러 유입을 촉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달러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아니다. 환율 상승 압력을 완전히 꺾기는 어렵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다. 추가 카드는 많지 않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유튜브에 나와서 핵심을 짚었어요.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걸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게 답이다. 그럼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장기 계획이 뭐냐? 첫째, 코리아 밸류업.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너무 안 주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주한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게 만들겠다. 그럼 한국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둘째, 벤처와 신산업 육성. AI,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가 더 수익이 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셋째, 장기 투자 인센티브. 주식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확 깎아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단타 치지 않고 오래 갖고 있겠죠? 넷째, 한국형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테마색처럼 정부 돈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 단 정부는 돈만 대고 운용은 민간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구 부총리가 강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다. 고환율 시기에 손해 안 보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불안감을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은행이 전망을 내놨어요. 환율이 1480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간다고요. 그게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비싸지는지 볼까요? 첫째,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가루. 이런 거 전부 수입하잖아요. 환율 오르면 수입 가격 올라가죠. 둘째,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릅니다. 발전소 돌리는데 원유나 천연가스 쓰니까요. 셋째,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 오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 라면값 다 오르는 거예요. 넷째, 해외여행 경비 증가. 지금 일본 여행 한번 가려면 엔화 환전해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면 민심이 악화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거죠.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투자기관들 전망치를 보면 2026년 1분기 평균 환율이 1,421원 정도 될 거래요. 여전히 1,400원대예요. 고환율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정부 대책이 심리에 효과를 주면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러면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환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환율 더 오른다는 심리가 계속되면 미국과 통상 협상 때문에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가야 하면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러면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요. 낙관론자들은 1,480원이 고점이다라고 하고 중립론자들은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비관론자들은 1,500원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환율이 1,480원에 고착됐고 1,500원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600억 달러가 순유출되고 있다. 셋째, 실제 수급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하고 대통령실이 7대 기업을 긴급 소집했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다고 평가한다. 여섯째, 근본 해결책은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일곱째, 고환율이 지속되면 물가가 2.3% 상승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일단 막았어요. 하지만 600억 달러 순유출 구조와 한국 시장 매력 저하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환율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이 성공할지 아니면 1,500원 시대가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6개월이 결정할 겁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환율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